200번하고 세 문제가 사전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188번 200번 201번 이거는 사전에 풀어달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수업을 안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가지고 약간 뜬금은 있지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유튜브에다 올린 영상이 여러분만 볼 텐데 왜 조회수가 50인 거죠? 여러 번 눌러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괜히 그거 올라가는 거 보면 뿌듯하고 그래요. 지금 엊그저께 2022 수능 특강도 올렸어요. 오늘 아마 중복조합 부분을 올릴 것 같은데 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2021이 좀 어려웠고 2022는 되게 풀게 없나 이럴 정도로 쉬운 느낌이지만 또 2023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봅시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188, 200, 201 246 174번 174 257번에 257번의 답이 왜 답이 안 써있니? 나도 모르지. 잠깐만 내 답이 답이 아니라고 했잖아. 257번에 저는 52 나왔어요. 괜찮으실까요? 86번 186번 해볼게요. 174번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특히 등립시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면 별로 안 좋거든요. 등립시에는. 근데 종속 사건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교집합과 여집합에 관련된 상황들을 알려줬는데 결국에 P라는 걸로 바꾸어내려면 우리가 PA라는 어떤 확률을 A가 될 사건의 개수를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좌우변에 다 이 전체 집합에 대한 비율이 섞여 있어요. 그 녀석을 다시 곱해내시면 곧장 원소의 개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형태상으로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셔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보이는 조건이 합집합의 여집합들이 드모르간 조건에 의해서 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6분의 5다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네요. 6분의 1.
마찬가지 지금 그 부분들을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어디서 많이 본 거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A 여집합, B 교집합 이거 어디 많이 본 거야? 뭐야? 대칭 차집. No. 그런 거는 시험 보고 나면 그치 어디로 달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잖아. 네, 좋아요. 네, 그 부분들이 P를 붙이고 나니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뭐 A 차집합 B 하시면 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을 거고요. B 차집합 A 하시면 그게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어서 조금 순서만 바꿔 써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확률에 관련된 녀석이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가운데 확률을 빼시면 이게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도 보신 적 있죠? 그 녀석이 문제에서 합집합 몇 분이면 9분의 7이래요. 이 값은 6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합집합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4분의 3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집합의 연산 혹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셔서 답을 내시면 되는데 답이 없었네. 12분의 11 나오시면 그다음에 186번 두 공이 전체 합이 10개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1학년 경우의 수 문제에서도 의외로 있었어요. 그걸 이제 확률로 바꿔낸 건데 두 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 번 반복했더니 그래서 문제의 범주로는 통계적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더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3번에 한 번꼴로 두 개가 모두 흰공이었다. 그 녀석이 통계적 추정은 근사적으로 뭐랑 똑같아요? 수학적 통계적 부정? 통계적 미안 수학적 확률과 근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한 번에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게 결코 6번 중에 꼭 한 번이 나온다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수히 많이 던져보시면 그거의 근사한 상황들을 연출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흰 공이 모두 2개가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그래서 10C2라는 결과를 계산해 주시면 45이기 때문에 NC2가 15. 그러니까 값들을 좀 외우고 있으시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의 값은 6 나오십니다. 좀 더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조합 계산을 해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파스칼의 삼각형 안에서 같은 라인이 아니고서야 1을 제외하고는 같은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되겠죠. 15 컨비네이션 1이 15인 거하고 6 컨비네이션 2가 15인 거.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유일한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돌발 질문.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3은 얼마예요? 흔들린다 흔들려. 네? 120? 모르는 거였어요. 시험을 봐야 돼. 10초, 1분 안에 다 쓰기 뭐 이런 거 시험을 봐야. 네, 188번 하고요. 200번은 좀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비슷한 라인이에요. 조금 옛날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내신에서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상으로는 제가 기억했을 때 쌤, 뭐 불락 이런 데는 다 있어요. 뭐 정성에도 다 있을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이제 기본 문제들로 스텝 1이나 스텝 2에 계속 넣고는 있지만
요즘 출간하는 문제집들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대신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공부는 해주셔야 돼요.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령을 좀 아시면 될 텐데 처음에 이제 잘못 푸시면 아예 문제를 접근 자체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체 다음과 같은 세팅만 잘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시간을 관점으로 이제 실선 위에다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누구? 두 명이 있잖아요. 특히 뭐 양규가 온 시간을 x라고 하고 두 번째 은경이가 여자애가 더 늦게 올 테니까 온 시간을 y라고 하면 문제를 잘 읽으시고 이 둘이 온 시간의 차이가 얼마보다 작으면 만날 수 있어요. 차이가 10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10분만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양규가 더 일찍 도착하고 늦게 도착한다 라고 했지만 뭐 어떻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는 문제에서 안 알려줬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빨리 왔는지를 모르면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만날 수 있대요. 이러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할 확률을 구하여라. 그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양규가 어떻게 도착을 하고 2시에서 2시 반까지 도착하나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은경이도 2시에서 30분 요 안에는 온다라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보만 잡아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x, y. 그래서 전체에 해당되는 건 x도 30, y도 30이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에 위치하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이 녀석이 의미하는 부등식의 영역을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30이고 30이니까 10이니까 3분의 1 이러면 안 돼요. 때려서 못 맞추는 경우예요. 첫 번째 이식이 이렇게 풀리나 봐. x-y가 마이너스 10과 14기. 그래서 단원으로는 빠졌지만 부등식의 영역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y라는 이 직선 보이시죠? 등호로 만드시면 그래서 요 x절편이 y절편이 마이너스 10인 상태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의 윗부분에 해당될 거고요. 반대로 이 부분은요. y가 이렇게 이항이 되면서 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면 y가 아랫부분 10.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공통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드리는 이만큼인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x와 y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x가 뭐 28분, y는 2분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없어요. 따라서 전체 이 영역에서 이 영역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비화적 확률의 대표 문항입니다. 그걸 좀 숨겨놨죠? 이런 약속 시간에 대한 문제는 비화적 확률이다. 내신 문제에서만 조금씩 등장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제 오른손을 걸 수 있습니다. 안 나와. 나올 수 없어. 또 이제 3년 뒤 제 오른손이 없어지겠네요. 뭐 왼손으로 살아야지. 뉴 사업 아이템이 생겼어요. 학생부 앞에서 떡볶이를 팔면 건물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는 점심도 맛이 없고요. 저녁도 맛이 없고요. 예점도 없대. 괜찮지? 거기서 좀 더 냄새가 심한 걸로 해가지고 피자 화덕을 하나 살까요? 그래서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월요일에는 학생, 화요일에는 한술, 수요일에는 대주 이런 식으로 돌면서 그럼 금방 사겠는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제 매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매점들이 열 수 있죠. 확실하지. 다음 문제는요. 네,
200번이었나봐요. 그 전에 없었지? 생긴 거 있나 보다. 지금 질문 지워버릴 텐데. 200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분의 길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하적 확률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하적 확률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우리는 변수를 2개까지는 버텨낼 수 있거든요. 3개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각각 이렇게 해서 성분 길이 10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는 A 말고 숫자를 직접 집어내셔도 어차피 그거에 따른 비율은 계속 똑같을 거기 때문에 처리해 주실 수 있어요. 또 이쪽에서도 한번 써봤어요. 일단 비율이니까 얘를 30이라고 안 하고 3, 얘를 1로 하셔도 훨씬 더 계산도 짧고 편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임의로 세변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결정을 합시다. 가장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장 뭐한 변이에요? 긴 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가장 긴 변이라고 할게요. 그 가장 긴 변을 고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숫자로 1, 2, 4 뭐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이 그냥 가장 긴 변이에요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문자 중에서 얘를 가장 긴 변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Z라는 애를 A와 그 다음에 X와 Y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제가 문자 3개로는 표현할 수 없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자 2개를 줄여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을 겪어오면서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까먹으면 그 순간 이제 문제가 풀긴 하지만 정답이 아닌 가능성이 많거든. 가장 긴 변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x 플러스 y도 붙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z는 이렇게 되셔야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황들을 해놓고 나서 우리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와봐요. 세 변의 길이가 10이면 모든 변들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1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리고 뭐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래서 x의 범위가 0과 10 사이 있고요. y의 범위도 a 0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 z라고 써있던 a-x 더하기 y도 똑같이 0과 a 사이에 부등식을 갖게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등식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봅시다. 여기도 부등식이 있었어. 2분의 a보다 크다 x 더하기 y. 요 4개에 해당되는 녀석들을 아까 했던 4분면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옮겨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 중에서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야? 이겁니다. 왜? 삼각형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아이들이 이 안에 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오면 진짜 헤어져. 이렇게 오면 헤어져야 돼. 누가 됐든 헤어져야 돼.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좌표 평면에 옮겨주세요. 처음에 미지수가 어려우시면 A 대신에 다른 값들을 집어넣고 하셔라 라고까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래 길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얘도 A, 얘도 A. 두 번째 선분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y는으로 정리해야 확실히 편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a. 그래서 2분의 a를 y 절편으로 갖고 부동 방향 설치하셔서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윗부분. 지금 이제 아직 표현 안 한 것들이 몇 개 보이시죠? 그런 애들을 게다가 표현을 해보십시오. 어떤 직선들이 나와요? 이거 정리하면 얼마죠? 이렇게 하나 정리. y가 작다 마이너스 x 플러스 a. 여기서 이 식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또 이만큼 정리. A에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y는 크다 마이너스 x. 그러한 영역들의 세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요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요 뒤꿈치 요 영역에 대한 넓이의 비율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상한데? 여기다 4분의 1 나왔지? 4분의 3이어야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확인해볼게. 4분의 3인데 답은 왜 4분의 1로 했지? 삼각형이 될 확률은 4분의 4. 식이 잘못 나왔나? 근데 네. Z가 네. 가장 빈변이 아닐 수는 없어요.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성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임의로 6이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아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 3, 1 이렇게 옵니다. 이거 삼각형이 안 되는데? 뭘 해야 삼각형이 되지? 삼각형이 아예 안 되니? 숫자로는 3 때문에 안 되나? 이거 8로 바꿔?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게 없냐? 1. 이게 뭔가 쓰면 이렇게 자꾸 안 되지? 이런 식인가요? 그냥 아무거나 삼각형을 만들려고 숫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저 상황에서 x, y, z 성분이라고 했을 때 저렇게 그려진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3, 3이 x, y를 각각 3이라고 하고 z를 2라고 해도 삼각형으로는 어때요? 똑같은 삼각형이거든?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풀었는데 저 X 플러스 Y가 2분의 2보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요? 여기요? 예, 가장 긴 변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가장 긴 변은 두 개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넘기시면 2x 플러스 y 그걸 2로 나누시면 x 플러스 y는 2분의 저 그래프에서 x나 y가 2분의 1보다 커지면 z가 제일 긴 변이 되죠. 그걸 빼들어서 네, 요 사이에서 x 플러스 y가 x 각각이니까 여기를 바꿔줘야 돼. 맞죠? 그래야 더해야 a보다 작기 때문에 z가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에 201번은 오늘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문제에서 감각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크게 막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치워듣고 처리를 하시니 옳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는 게 없었어요? 뭐 아까 번호를 치웠잖아. 없어요? 찾아줘. 이제 시연이가 좀 질문을 했나? 200몇 번? 뭐 200몇 번이 있었는데? 독립시행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4번의 확통 수업이 있더라고요. 딱 맞게 끝날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만 했는데 이거 번호를 못 붙여드리는 상황입니다. 모르니까. 독립시행에 번호 필기하는 게 있으시면 나중에 써주세요. 조건부 확률의 마지막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좀 부탁드렸잖아. 모의고사 기출 그 시험 그 자료를 갖고 와달라고 그 부분에서 이제 확통 부분을 쭉 가져가시면 확통이 몇 번부터 있지? 70, 50번? 50번? 다시 1쪽부터인데요. 한번 문제를 다 주시죠. 55번부터 처음에는 됐지? 지금 당장도 다 풀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가 이제 점수를 카운팅 해보세요. 포럼 문제를 이제 최근에는 거의 2점짜리로 바뀌고 있어요. 2점이냐 3점이냐 57번은 또 3점이잖니? 얼마나 조금씩 꼬아놓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 유형을 맞추면 3점이 확보가 되고
우리 맞출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63번이라든가 66번 정도의 문제들이 나와서 다시 3점짜리 문제는 길어 보여요. 지금 66번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66번. 문장이 길고 복잡해 보일 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게 막 쉽지 않아. 3점이라고 해도. 그래도 수능까지 가게 되면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이거나 7 이상일 확률은 일단은 한 1분 정도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겠다. 머릿속으로 약간의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일부러 숫자를 키워버리는 거야. 함부로 찍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대부분은 일일이 구하는 것도 막고 있어요. 일일이 구해서 정답 내는 경우들을 막으려고 더 이렇게 숫자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4 이하이거나 7 이상일 확률. 진짜 이게 4 이하이고 7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 같아요? 아니죠. 네, 여집합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겠다. 왜냐면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게 5하고 6밖에 없어서 전체에서 최소인 숫자가 5일 때, 최소인 숫자가 6일 때를 각각을 빼주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건데 5는 이미 뽑혔고,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건데 6은 이미 뽑혔고, 얘가 최소이기 때문에 뒤쪽에 오는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남은 걸 채우거나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머지를 채우시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나오면 3점이거나 4점일 수 있는데, 얘가 3점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뒤에 있는 4점들이 너무 어려워서 라기보다는 쉬워서 3점인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 4점을 줄 수가 없는, 이것도 쉬운데 이걸 4점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더 쉬운 4점이 야 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3점인 건 우리한테 좋은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확률에서 지금과 같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머니에서 뽑는 이런 조건부 확률이 하나 나오게 되면, 조건부 확률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하나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70번 따위의 문제예요. 독립시행이 뭔지는 아직 우리가 안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주사위와 동전이 등장합니다. 독립시행이 왜 주사위와 동전이 나오지? 주머니도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역시 3점 또는 4점이 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5문제가 더 남아있는데 이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들로 가고 있어요.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또 독립시행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잠깐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4점짜리가 하나 나올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통계에서 4점, 3점이 하나씩,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한 문제는 2문제 유형일 것 같은데 저도 확답을 못 드려요. 우리가 요 마지막 단원이 통계적 추정이잖아요.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어는 수능에 들어왔다가 문제는 못 내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결국 그래도 한 문제는 쉬운 문제로 나오긴 하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전반부만 하셔도 충분히 필러 문제 2개를 제외하시고 통계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는 오늘이면 여기까지는 다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독립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독립과 종속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지? 문장을 읽어. 이거네요. 아니었죠. 일단요. 독립시행의 확률
A에 입각한 식이 있었어요. TA 교집합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을 곱한 거와 서로 같다. 이 식이 정의가 되려면 다시 의미상으로는 어떤 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으로 발생하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읽고도 이건 영향 안 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문장만 읽고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거.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눈이 나오면 한 눈을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던짐에 의해서 한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로 고정되기 때문에 앞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 1이 나왔다라는 사건이 다음에 나올 3이 나올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주사위하고 비슷한 거 있지? 동전을 던져. 마찬가지로 동전이 앞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다음 사건에 쥐가 나올 확률이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고요. 이렇지 않으면 다 인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써줍니다. 5권 추출하겠다. 어떤 상자나 주머니에서 카드 또는 공을 뽑고 나서 확인한 후 다시 들여보내겠다라는 5권 추출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무엇을 확인하지 않고도 독립사건의 정의를 확인하지 않고도 독립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독립시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조금 있거든요. 이 상황들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문장으로 쓰지 않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위를 1000번 이상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수 있어요? 인내와 끈기만 가지면? 그쵸? 이제 소모성이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주사위가 얼음으로 들어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따라서 던질 때마다 주사위가 조금씩 모양이 달라져서 마지막에는 결국 주사위가 소멸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독립시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 번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던졌어. 1000번 던질 수 있어요. 동전도 한 번씩 위로 던지는 걸 1000번 던질 수 있어요. 1000번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원 추출을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공이 적게 들어있더라도 제가 만약에 공을 진짜 흰 거 1개, 검은 거 1개밖에 안 넣어놨어. 그래도 니네가 뽑은 다음에 뽑고 집어넣으면 제가 그 주머니 가지고 밖에 정자동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서 뽑아보세요, 선물 드릴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해서 확률이 변하면 안 돼요. 이 2가지의 원칙만 지켜주면 독립시행이구나 라는 걸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조건부 확률은 이게 조건부야? 이게 조건부 아니야?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문제를 그냥 풀어가시면 대부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독립시행은 첫 번째 발견, 이건 독립시행이다 라는 결정을 해주셔야 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노멀한 독립시행들을 보여드립니다. 동전을 던져, 2개 던져.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한번 써볼래? 연습을 하실 때는 3개도 던지시고 4개도 던지시고 이러는 거고, 문제에선 2개는 던지지 않습니다. 쉬우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거, 이 동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더라도
뭐 100원짜리 동전 일부러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는 거지만 2개를 던졌다는 사실상 뭐로 생각하셔도 돼요. 동전을 2번 던졌다. 저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게 아니어도 늘 수령적으로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제가 앞은 동그라미로 뒤는 띠긋으로 표현을 할게요. 따라서 이렇게 4가지의 표본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야. 2개를 던져서 앞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앞이 한 번 나올 확률. 앞이 한 번 나올 확률. 그럼 난 2번이 기회가 있었고요. 둘 중에 하나는 앞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그거에 아닌 녀석들은 무조건 여기 뭐가 나와요? 뒤가 나왔겠죠? 가지고 갑니다. 2번 중에 한 번은 앞이 나오고 앞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역시 그 빈칸에 뒤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하셔서 지금 보시면 4분의 1, 4분의 2 두 개 나왔잖아. 4분의 2라는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식으로 써볼게요. 내가 몇 번을 던졌고 2번을 던졌고 앞이 2번 나오고 싶어요. 그럼 2개 중에 2개를 골라. 앞이 나올 확률이 2, 뒤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긴 한데 빵번 이렇게 오겠네요. 계산을 하시면 똑같이 전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앞이 2번 나올 확률 4분의 1 이렇게요. 지금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구나. 이제 주사위로 가볼게요. 주사위를 던져. 이때 이런 사건들은 해당해주면 안 됩니다. 6 이하의 이런 말들을 쓰시면 좀 곤란해요. 항상 던지면 뭐밖에 안 나와요? 6 이하밖에 안 나오죠. 항상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사위를 던져 7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항상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성질할 때 알려줬을 거야. 배반 사건이면 무슨 사건이다 그래서? 종속 사건이다. 독립시행에서는, 독립사건에서는 교집합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소수의 사건은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얼마죠? 소수 2, 3, 5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이제 주사위를 5번 던져. 3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사위는 여러 번 던질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횟수를 제한 걸어놨습니다. 약간 독립시행에서 횟수에 의한 확률이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5번 중에서 몇 번만 소수의 눈이 나온다고요? 3번만. 그래서 5번 중에서 3자리를 골라야겠습니다. 넌 소수 나와, 소수 나와. 그러면서 이런 인식들을 소수의 눈은 2와 3과 5가 있지만 사실상 이 숫자들은 소수라는 입장에서는 다 통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해도 괜찮은지를 생각해 주는 건 중요해요. 어차피 소수인데 저게 나오나 3이 나오나 나한테 벌어질 것들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로 3번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남은 빈칸들은 소수가 아닐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2번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경찰대나 사관학교 가서는 확률을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제가 약간 OX의 관점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앞이 아니면 뒤, 소수의 눈이 아니면 소수의 눈 이런 느낌으로 양날의 검이지만 실제로 모든 사건을 이렇게 2개로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 6개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더 나눌 수 있습니다. 2 이하, 3과 4, 5 이상 이런 식으로 각각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의 확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1, 좀 징그러운 거 2, 3 자, 보건 추출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상을 문제에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짝수의 눈이 나옵니다. 이라는 부분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의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놓습니다. 얼마죠? 6분의 2, 3분의 1 되겠습니다. 그치?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읽어내면 되지? 나는 몇 번의 보건 추출을 할 것이냐? 7번 할 겁니다. 7번 중에서 짝수의 눈이 4번 나오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겠네요. 내가 다시 본 다음에 되돌려 놓으면 이 주머니의 상황은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다. 그럼 7번 중에서 4번을 골라. 이번엔 확률이 달라졌죠. 3분의 1의 확률로 4번이 나오고 남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3분의 2에 해당되기 때문에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서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분모 같은 경우가 엄청 커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독립시행과 조건부 확률이 결합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봐봐 여기에서 7번 중에서 짝수의 눈이 4번 나왔을 때 연속해서 4번 짝수의 눈이 나왔을 확률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다 지워질 거다라는 예상이 돼요?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데? 여기다 한 번씩 더 풀어봐봐. 지금 제가 문제를 넣었어요. 7번 중에서 짝수의 눈이 4번 나왔을 때 일단 4번은 나와야 돼. 그 4번 모두 이웃해서 나올 확률 연속해서 짝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은 전체 사건이 축소되는 거 그 안에서 독립시행과 조건부 확률이 동시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자꾸 써보세요. 약분 되더라도 안 쓰고 약분하는 거하고 다 써놓고 약분하는 건 다르니까 다 써놓고. 그럼 짝수의 눈이 4번 연속해서 나오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우리 이렇게 막 엄마 아빠 이웃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이 4개 중에 4덩어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웃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4개 중에 하나를 선택. 그러면 2 짝수의 눈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뭐 홀수 1이 나오든 3이 나오든 지들 마음대로 나오고 있겠죠. 그 상태 똑같이 3분의 1의 확률로 4번이 짝수가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 지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계산만 해내시면 되네요. 35분의 4. 대신 이걸 써야 돼.
뭐야? 사실이. 4C1이 이게 7자리가 있잖아요. 네. 7자리에서 이렇게 4명이 이웃할 수 있는 이 묶음을 찾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하니까 여기가 첫 번째.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4가지가 딱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는 굉장히 적은 8개의 문제, 7개의 문제 정도에서 모든 걸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시행과 조건부 확률을 다 결합시켜 놓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은 약간 공식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앞이 한 번, 5번, 3번, 7번, 4번 이렇게.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시행을 N번 가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N번 가요. B라는 사건이 R번 일어나는 확률은 이때 반드시 우리가 구해놔야 되는 건 뭐예요? B 사건이 한 번의 시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지금 여기에서 앞이 나올 확률은 동전에서 2분의 1.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해놓는 이 사건의 확률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먼저 P라고 해볼게요. 식으로 써봐요, 여러분들이. N번 중에서 P번을 골라, R번을 골라, R번을 골라. P의 확률이 나오고, 이제 계민염소에 따라서 여기를 또 다른 문자 Q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다 어떤 느낌이에요? 짝수가 안 나오면 홀수가 나온다. 소수가 나오지 않으면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온다. 앞이 나오지 않으면 뒤가 나온다. 이렇게 다 6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P 라는 확률은 전체에서 R번 뺀 걸로 나온다. 식이 굉장히 뭐랑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이항정리랑 비슷하네요. 이항정리. 따라서 이항정리를 우리가 쓰려고 했을 때 R 대신에 생각을 해봐. N번 시행하면 빵번부터 N번까지 다 나올 수 있죠. 이걸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다 더했으니까 모든 사건의 확률이겠네. 그 확률은 얼마예요? 너 너무 빨리 말했니? 요 식에서 이 R이라는 변수는 R은 0부터 N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R 대신에 0부터 N까지 죄다 집어넣어서 더하려고 해요. 이항정리를 잘 생각해봐요. 원래 우리가 이 점검을 했어요. 이렇게 써있는 녀석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R은 0부터 N까지 NCR에 A의 R은 B의 N-R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게 풀어진 형태를 보면서 이거 이항정리로 바꿀 수 있겠다. 이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 더하면 0부터 N까지 NCR에 P의 R승 1-P의 N-R 이 녀석을 싹 다 더하고 싶다라고 준 거예요. 그 위에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의 N승이라고 했으니까 A, B 더하면 얼마? 1. 1의 N승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1이겠죠? 이게 뭘 증명해 주는 거랑 똑같을까요?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러한 독립시행의 사건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려고 해봐. 괜찮아요? 그치? 이게 봐봐. 네, 이 느낌이 첫 번째에도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에도 짝수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기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거쳐야 되는 시행에 있어서는 벤 다이어그램은 순차적인 시간의 진행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편안한데 이렇게 단계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은 되도록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좀 피해 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피했던 녀석이 있었거든요. 201번. 독립시행의 확률이어서 풀이를 잠깐 유도했던 질문 문제가 있었어요. 보도록 하시죠. 네, 이 유형은 내신 필수 유형입니다.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잘 나와요. 시간을 뺏기 위한 용도로도 자주 사용이 되고요. 5번 시행해서 1,4에 도달할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P나 201번 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A, B 모두 앞면이 나오면 이제 평행 이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점의 이동이에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겠다. 그 다음에 A는 앞면, B는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만 1만큼 이동하겠다. 자, A는 뒷면, B는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겠다. 모두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합니다. 이게 A, B에 대한 느낌인 것 같은 그거보다는 그냥 A 입장에서는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힘이 있고요. A 입장에서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힘이 있죠. 여기 A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세요. 또 B는요. 앞면이 나오면 Y가 위로 한 칸 올라가는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요. 뒷면이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동시에 생각해서 아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두 개를 던졌으니까 앞 이러면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앞뒤 나오면 X축으로는 한 칸, Y축으로 멈춰.
뒤앞으로 나오면 x축으로는 뒤로, y축으로는 위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마찬가지 뒤 나오면 y축은 멈춰, x축은 왼쪽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생각한 4분의 한 번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각각에 대한 명령어를 4분의 1씩 보셔도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A 입장에서 A가 다 5번 던져서 이동을 시켜놨어. A는 뭐에 대한 이동권만 가지고 있어요? X에 대한 이동권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X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1로 만들어놨어. 그 Y, B라는 애도 지가 잘 던져가지고 뭐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4로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독립시행의 전체적인 범주에서는 훨씬 합당한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5번 중에서 몇 번? A 입장에서는 5번 중에서 몇 번? 앞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가 나오고 그러면 결국 이거 지수법칙 쓰면 항상 얼마예요? 2분의 1에 5승 나올 겁니다. A가 X좌표를 조정하신 후에 이제 B는 나 Y좌표 움직여줄게 하면서 2분의 1의 확률로 세모번 나오고 나머지 5번 중에서 세모번에 요만큼은 또 나옵니다. 요 네모만, 요 세모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몇 번이에요? A는 3번. 3번은 위로 가고 2번은 거꾸로 와서 1 보시면 됩니다. 찍어 맞출 수도 있지만 그냥 방정식으로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앞이 나올 걸 뭐 A, 뒤가 나올 걸 B 더하면 5 그 다음에 주식은 A 빼기 B는 1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하시면 3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B는요? 몇 번? 4. 4번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4번은 나와줘요. 따라서 곱하시면 50 곱하기 2분의 1에 5승 5승 10승 특히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어진 녀석들은 얘가 통합되면서 써주실 수 있습니다. 독립시행을 숨기려는 의도가 가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제지에서 독립시행 문제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러 갑시다. 258번. (266번) 267번 세 문제. 약간 그 독립시행은 별도로 느낌을 가지고 있고 확률은 그냥 뭐 하라는 대로 구하시면 그랬을 때 자기가 모의고사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독립시행 한 문제를 푸시면서도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도 나오겠다라는 상상을 조금씩은 해보세요. 독립시행이 이렇게 맨몸뚱이로 나오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네. 답이 이기고지는 확률까지 267점에 어떤 확률이요? 그 답이 이기고지는 갑이 이기고 지는 이길 때도 2분의 1, 질 때도 2분의 1. 생각을 해야 되나요? 판수만 그 판수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이 돼요. 지금 A가 경기를 2번 치러야 될 때도 있고요. 3번 치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을 같다면 그게 컨디션에 상관없이 모든 게임에 시행을 했을 때 2분의 1의 확률로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챙겨주셔야 돼요. 횟수, 지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좀 엉뚱한다고 했어요. 특히 이 확통 준비를 하시다가 대진표 관련해서는 수능에선 잘 안 나와요. 대진표가 왜 수능에선 잘 안 나오는지는 유불리가 있나 봐. 이 대진표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유불리에 관심이 없나 이 유불리가 나는 고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분류하니까 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평가해서 빨리 올리세요. 네. 안 풀어도 돼요.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작은 확률도 그치. 홀수적 이게 전체 그러니까 홀수번 맞거나 짝수번 맞을 테니까 이렇게 그래도 꼭식으로 푸셔야 돼요. 꼭식. 내신에서는 편법으로 못 풀게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3월 동안 내신을 우리가 수업 없이 대비를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출 문제를 2개 학교 정도 일주일에 드리고 적당한지 봐봐. 적어요, 많아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돼. 또 한솔은 지금 3시간이라면 일주일에 그러면 커요. 그래서 이 확통 잘하는 애들이 수시로 그렇게 잘 갔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 여튼 기출 일주일에 기출 2개 학교랑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시중 문제집들이 있겠죠. 시중 잘 나오는 것들만 뭐 이상하게 꼬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모의고사랑 뭐 일품도 뭐 나오진 않는데 아직 EBS 수능 특강도 그렇고 수능 완성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해서 한 일주일에 20문제 총 하면 60문제. 그러면 이거 1시간, 1시간, 요거 2시간,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굉장히 그래도 사기꾼. 괜찮지? 일주일에 4시간. 기출은 해제를 어쨌든 뭐 학원에 배치를 해놓거나 밴드에 계속 올려드리고 그다음 풀이도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마이크가 계속 약간 울려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찾았어요? 우리 밀크의 목소리가 보조 출연하는데 이렇게 하고 밀크 거기 누가 댓글 달았어요. 그래서 누구지? 이 수업을 니네만 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그니까 누군가가 제 수업을 보고 누군가에게 또 풀어주고 있다는 거잖아. 굉장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상관없지. 수능 특강에 관련된 영상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수능 특강 그치면 뭐지? 4시간 동안 수능 특강만 풀어주는 프리도 있던데 근데 4시간 동안 어떻게 다 풀지? 말을 엄청 빨리 하는 거야? 빨리 돌리는 거야? 나도 말이 느리지 않는데도 이렇게 한 단어 하는데 그래도 40-50분은 걸리거든? 예제, 유제 다 풀어주려면
못하나. 좀 욕심이 생기면 이제 마이크 장비도 생기죠. 상했죠, 그렇지? 원래 그런 거에 아낌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실수로 애플워치도 사고. 이게 왜 장바구니에 들어있지? 이러면서 어머나 이러면서 언젠간 살 텐데. 네, 258번은 4번 6번 중에서 그치? 4번이나 2번이나 조합의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어있네요. 얘가 n, c, n-r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266번. 승부차기에서 공을 막을 확률이 2분의 1이다. 10번 해서 막은 횟수가 홀수일 확률. 이게 2분의 1이 되게 되면 NCR에 2분의 1을 N승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요. 그래서 10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0으로 고정이 될 거고, 따라서 이 컨비네이션 조합의 계산만 짝수로 0, 2, 4, 6, 8 이렇게 바뀌게 되면 2의 거듭 제곱으로 2의 9승 되는 거 배웠죠. 딱 절반, 2의 10승의 절반. 그래서 정답은 2의 9승 곱하기 2분의 1의 10승 3번 나오시면 됩니다. (267번이) 이제 독립시행과 함께 조건부 확률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9번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있어요? 두 번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데는 여기랑 여기예요. 그러니까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배정을 받으면 2번의 게임만 하셔도 우승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자리 중에서 요 2자리는 3번의 경기에 2분의 1의 확률로 우승 싸움을 하셔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우승했을 때 문제에서 몇 번 시합에서 이겼을 때요? 3번 경기에서 이겼대요. 얘가 분차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미리 계산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면 5도 사라질 거고 2분의 1의 제곱도 사라지면서 계산은 엄청 편해질 겁니다. 정답은 8분의 2, 4분의 1, 4번 나오셨으면 돼요. 옷이나 옷이야 모르는 사람 네? 뭐요? 옷이 5C3 옷이야 5분의 3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지난번 A 주머니를 고를 확률이